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저희 오늘 시장 보면 간밤에 미증시가 좀 꺾여서 오늘 시장 좀 걱정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또 이렇게 반가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장 급 초반 대비해서는 오름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쉽긴 한데요. 우선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0.26% 정도 올라간 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전략들, 종목들까지 챙겨보도록 할게요.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함께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머니맵 통해서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파란 물결이 가득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주가가 좀 엇갈리고 있죠. 삼성전자는 소폭의 상승부를 켜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 이상 좀 밀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삼성전기나 LG전자 이런 종목들도 좀 빠지고 있고요. LG이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 이쪽은 좀 괜찮은 모습 보여줍니다. 2차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등락이 엇갈립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쉬어가는 반면에 삼성 SDI, LNF, LG화학 같은 종목들 오늘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보시면 금융업종들도 괜찮은 모습 보이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빨간불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운송 쪽, 조선 쪽에서도 HD현대중공업, 카타르빨 해서 이제 또 수주 소식들 전해지고 있죠. 실적도 괜찮았고요.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고 나머지 지금 보시면 엔터주들이 어제 참 낙폭이 깊었었는데 오늘 하이브부터 해서 줄줄이 또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유틸리티 쪽에서도 괜찮은 흐름, 통신이나 등등의 종목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느덧 다음 주가 되면 11월을 맞게 됩니다. 11월에는 저희가 좀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지 워낙에 지금 금리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려가 많은 시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11월에는 지금 우려가 되는 유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곡 포인트가 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희망 회로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미국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현재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주봉 200주선을 깨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과거로부터 나스닥의 200주봉 선을 깬다라고 한다면 사실 두 번의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이 이제 버블닷컴, 한 번이 서프라임 모기지 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200주선을 이제 회복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 선을 깨고 나서 한참 시장이 조금 조정에 들어갔었고 지금 이미 많은 조정이 됐지만 요 선을 깨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서 저는 요거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떤 그 체크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여기서 반등을 해주려면 어떤 그 반등의 체크 포인트들이 필요한데 11월에는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일정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FOMC가 11월 1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일정은 11월 중순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인데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 참석 여부에 따라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1월 17일 임시 예산안 만료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내년도 재정 적자폭에 대한 축소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 요거 사실 금리에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금리랑 전쟁인데 두 가지 모두를 한 번에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중순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상회담 성사된다면 시장 굉장히 많이 주가 가격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 반등 포인트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지금 전쟁에 대한 분쟁, 중재 기대감이 일단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미중 전술적으로 어떤 그 규제에 대한 휴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중국 쪽에서는 기술 규제 완화 이런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미국채 10년물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는 사람만 있지 사는 사람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에 여기에서 미국채를 좀 매수해준다라는 시그널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모두가 좀 동시에 좀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크게 주목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중국이 먼저 조금 화해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어제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6년 만에 미국산 농산물을 지금 대량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것들을 미국산을 배제하고 브라질이나 우크라이나산을 이제 그 수입을 늘려왔었는데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국산 농산물을 좀 대량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외교 쪽에서는 그 정상회담 앞두고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좀 소프트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지금 뭐 탄탄한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거기다 대만까지 전장을 3가지로 확장하는 것은 크게 원하지 않는 그림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요인은 계속 좀 높이는 쪽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보시면서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1월 증시를 맞기 전에 이제 어떤 부분들 체크해야 될지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AS 가져볼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진전기 10월 6일에 저희 시간에 얘기 주셨고요. 이 종목은 시가 기준으로는 7% 가까이, 최고가 기준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줬습니다. 목표 주가였던 15,000원을 달성을 했어요. 10월 18일에 이걸 찍고 나서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살짝 이제 조정이 나와 있거든요. 다음 스텝은 좀 어떻게 밟으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월별 단가가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이제 노이즈로 발생을 했는데 뭐 일단 그 전력기기사 중에서 가장 먼저 10월 25일 날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북미 쪽의 수주 협의를 2030년 걸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지금 월별 데이터에 주목하실 게 아니라 업황이 긍정적인 사이클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연초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 나오면은 좀 세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차익 실현하셨다가 좀 조정,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조정이 오면 그때 다시 좀 매수하시는 타이밍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종목 통해서 체크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머니맵 통해서 얘기 드리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기아까지 또 실적 낸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현대모비스 실적이 나왔죠. 지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정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 거의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완성차 물량이 좀 증가하면서 이렇게 또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핵심 부품이나 전동화 물량도 증가했고 물류비도 정상화를 좀 찾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3%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금요일인 만큼 한 주 동안 사모펀드와 연기금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의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거의 대부분 지금 반도체 쪽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OLED까지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ODM 업체들 위주로 담은 것 같아요.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등등이 있고 제약바이오도 일부 좀 속해 있는데요. 이것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일단 화장품 반도체는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뭐 동일한 종목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 HBM 수혜주 중에서도 신규로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종목은 DIT라든지 IMT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좀 기관들은 새로운 쪽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는 지금 OLED 관련주가 이번 주부터 새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JMT나 한국컴퓨터, 덕산 네오룩스 정도를 지금 주 쪽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은 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선방을 한 쪽이 내년에 애플 OLED 채택의 수혜주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향 쪽으로 OLED 패널에 실장을 하는 기업인데 JMT하고 한국컴퓨터 지금 기관 쪽에서 급속도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소재주는 이제 내년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덕산 네오룩스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섹터들은 연초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매수를 하기엔 조금 부담이 있고 실제로 내년도부터 또 실적이 좀 붙을 수 있는 쪽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섹터 자체가 좀 빈집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화장품 같은 쪽도 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OLED 같이 어떻게 보면 좀 디스플레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쪽에서 가격적인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과 함께 또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앞서 일진전기로도 또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티 없는 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옥에 티다 이런 말 하는데 완전 반대네요. 좋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30년 수주, 전력기기 시장은 계속해서 호황일 것이다 라고 하죠. 네, 지금 뭐 사이클 초중반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으로도 OP 마진 12%를 달성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최근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빅 서프라이즈가 영업이익단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늘어나는 수주 잔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센 대비해서 영업이익단이 지금 38%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사실 3분기는 조업일 수가 감소하는 계절적 비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매출단이나 영업이익단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숫자로 증명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력 부분인 전력기기 성장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탑라인도 개선이 됐고 전력기기는 고압 전력 변압기 매출이 이제 변압기와 고압 차단기 모두 이제 견조하게 좀 성장을 했다라는 점이 주목을 하실 부분인 것 같고 또 중동이라든지 국내 모두 좀 수출 개선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으로는 사실 그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를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컨콜에서 상당히 좀 씻어줬어요. 일단 뭐 지금 컨콜에서 시장과 잘 소통을 한 부분도 있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도 이번에 후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좀 낮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전력기기 부문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또 내기도 했고요. 앞으로 지금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2030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또 수주 잔고도 탄탄하다라는 게 확인이 될 텐데요. 3분기에 신규 수주부터 해서 총 수주 잔고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일단 수주 산업이라는 게 내가 기존에 수주를 받은 것을 깎아먹으면서 매출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매출은 좋게 나오는데 수주도 네. 늘어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동사는 후자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도 수주 잔고는 거의 40억 불 달성을 했고 전분기 대비로도 수주 잔고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계속 진행이 되면서 9월과 10월에 최근에 수주 공시가 또 있었고요. 현재 지금 가장 좋은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장기 공급 계약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2030년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북미를 제외하더라도 2025년까지는 슬롯이 꽉 찼고 지금 캐파 확장을 하는 상황에서 2027년 거 다른 나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어떤 보장이 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단가도 긍정적이고 결국에는 이제 캐파 확장 부분이 좀 과제로 남아 있는데 캐파 확장 같은 경우도 뭐 울산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캐파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월별 수출 데이터, 특히나 8월 데이터 좀 안 좋으면서 주가 조정을 겪었는데 네. 이제 월별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배전 변압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업황 전체를 설명을 하기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월별 데이터보다는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뭐 그리드 사업도 조금 차질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는 차질이 있지만 뭐 중동이나 북미 쪽에서의 송전망 그리드를 교체하는 부분들은 사실 정부 주도하에서 재정 정책으로 이뤄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뭐 시장과 잘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까지도 좀 실적 성장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라던가 북미 장기 공급 계약 같은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고
있고요. 최근에 뭐 수출 데이터 관련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 이 우려보다는 지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4분기에 또 실적 기대감에 우리가 좀 더 방점을 찍어보자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올해 참 꾸준히 잘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7만 원부터 7만 원 중순쯤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요 가격대에서 이제 그 데이터, 월별 데이터 안 좋게 나오면서 매물대가 좀 쌓여 있어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제 한 분기 실적 발표로 그런 우려를 씻었기 때문에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목표 주가는 9만 원이고요. 손절가 6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TLB 서버용 DDR5 전원의 대표 수혜주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믿음의 DDR5 이건 이제 이 시대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또 수혜를 누릴 수가 있죠. 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아비코전자 소개를 드리면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4분기 DDR5의 확장 드라이브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시장 빠져도 아비코전자 잘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TLB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2011년도에 대덕전자에서 분사한 기업이에요. 메모리 모듈 기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요. 반도체용 이 메모리 모듈 PCB라든지 SSD 모듈 PCB 전문 업체고 이 회사가 생산하는 PCB는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용으로 이제 데스크탑이라든지 노트북 서버 쪽에 들어가고 있고요. 고객사는 3사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쪽에 삼성, SK, 마이크론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고다층, 고밀도, 고성능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램이나 SSD 쪽에서 모두 국내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잘 알려지지, 그러니까 아시지만 정확하게 좀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 이제 생성형 AI 쪽에서 GPU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디램이라든지 SSD 수요가 후행적으로 결국엔 이제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엣지 디바이스가 이제는 좀 주목을 받을 텐데 거기에서 또 AI 쪽에서의 그 지원이 되는 이런 쪽의 그 고성능 디램이라든지 SSD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좀 수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DDR5 경쟁력 자체가 PC나 노트북보다는 데이터 센터에서 극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버용 시장 중심으로 해서 좀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동사의 어떤 실적 성장도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사실 이제 DDR5 성장을 생성형 AI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인텔, 뭐 AMD 이런 쪽에서의 AI 반도체 공급 확대되면서 동사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DDR5로의 전환이 이제 빠르게 일어나면서 여기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기판 업체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도 있겠고요. 아까 전에 포트폴리오 얘기 주셨는데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수익성 측면에 좋은 기여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제 DDR5 쪽이 확장되는 국면에서 하이엔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일반적인 디램 기판의 경우에는 이제 BP 수준입니다. 마진이 높지 않은데요. RDIMM이라는 기판인데 요거가 지금 평균 한 10% 중초반 정도의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특수 소재까지 접목된 기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내년에도 좀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영역 확대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용이 아니라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에 적용되는 PCB 쪽도 지금 시장 진출해 있고요. 이쪽도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후공정 테스트 장비용 쪽으로 PCB가 2021년 3분기부터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2년 10월부터는 프로브카드용 PCB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해보실 부분이 있는 게 아직은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사실 해당 분야는 PCB 사업 내에서도 가장 고마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실적으로 이제 숫자가 나오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멀티플 리레이팅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DDR 침투율 상승에 따라서 실적 성장은 뭐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DDR5의 침투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의 차트를 보면 이번 주 월요일 제외하고 화, 수, 목 이렇게 쭉쭉쭉 올라왔거든요. 25,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3% 정도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바라볼까요?
저는 일단 1차는 뭐 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2만 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 주가로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1,000원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아 과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